지금은 장이 좋아서 분양도 잘 되고 피도 많이 붙고 돈 버니까 좋죠. 2, 3년 뒤에 입주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물건을 누가 다 받아줄까요? 이거 모르고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한 구독자분이 아래와 같은 질문을 주셨어요. 자, 랭군이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최근 핫해서 공부 중인데 현재 많은 분양 물건이 투자자에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2, 3년 후 입주장 때 분명 힘든 시기가 올 텐데 지산시장의 입주장에 대해서 다뤄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의 불장이 입주 때 압이 교환이 될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걱정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지산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공부를 엄청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공부를 꾸준하게 해온 부분이에요. 지금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팩트 체크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전국에서 특히 수도권에 지산이 많은데요. 공급이 어느 쪽에 많이 하고 있고 적은 곳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알리알리 지산 지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제가 좀 보기 좋게 제가 보려고 이제 만든 부분인데요. 요거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서울부터 한번 봐야 되겠네요. 서울이라고 하면 신내, 성수, 문정, 강남, 고등, 구로, 영등포 그리고 강서구까지가 서울이죠. 자, 한복판, 중구는 뭐 지산이 없고요. 왜 없죠? 지산을 아무 때나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반 산업단지, 중공업지역 이런 곳에 지어야 되는데 흔히 말해서 옛날에 공장이 있었던 동네 그곳에 지금 현재 지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심 내에서는 잘 만나기 힘들죠. 자, 성수 건역, 자 이렇게 쭉 확대를 해보면 되게 많은 지산들이 있어요. 한눈에 다 보이죠. 언제 입주했는지도 나오고 지금 앞으로 입주할 게 요 하나 딱 보이네요. 선명 스퀘어 2012년 입주할 거. 나머지는 다 입주를 거의 다 한 거예요. 올해 입주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입주를 했고요. 연식을 보면 다 옛날 거기 때문에 2012년 요거 하나 있어요. 성수는. 자, 성수는 끝. 그러면은 이제 자 가운데 중구 없죠. 동대문 중랑구 없죠. 노원구 없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동북으로 올라가야 되죠. 근데 동북은 경기도니까 잠깐 제외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으로 가면 이제 문정이 있는데 문정 지구가 있죠. 거기에 있는 지산들도 보면 전부 다 이미 다 입주가 끝난 것들이에요. 공급이 없죠. 없어요. 강남은 원래 뭐 하나 있는데 이건 다 의미가 없고요. 사실 한 개 있는 거는. 고동지구도 지금 거의 다 올해 이제 입주하면 끝나는 거고요. 없고요. 나머지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자, 영등포구. 영등포구로 가면 공급이 약간 있죠. 약간 있어요. 지금 자이 비즈타워 요거 있고요. 리드원도 이제 입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공장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장표로 좀 보완을 해주고요. 어쨌든 한 3개 정도가 더 입주를 해야 되고 앞으로 분양할 것들도 한두 개가 남아있긴 한데 뭐 그건 아직 공급도 안 했기 때문에 한참 뒤 일이고 지금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입주할 거를 보면 영등포구에 뭐 한 3개 정도가 있긴 한데 이게 과연 많은 거냐. 이 영등포구에 이미 과거 한 3년, 5년 전부터 공급을 계속 해 왔거든요. 그때는 더 많았어요. 2014년, 19년씩 그 다음에 2017년씩 입주 다 끝난 것도 있고 19년 물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에이스 하이 2019년씩 그러니까 요 정도 공급은 사실 계속 해왔고 영등포구는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이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목도 하나 목도 하나 했잖아요. 이것도 많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서울은 너무나 공급이 부족하다. 팩트 체크 됐죠. 경기도는 이제 살펴볼 부분들이 있죠. 경기도는 서울을 감싸고 있는 동북, 서북, 그 다음에 동남, 서남 이렇게 4가지 권역만 살펴보면 되거든요. 동북으로 가면 신내는 이미 입주를 거의 다 지금 끝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없고요. 지금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결국은 별내, 갈매, 다산 요거거든요. 요 친구들이 특정 시기에 조금 많이 몰려있긴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괜찮은 놈은 조금 살아남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른 애들보다 좀 입주를 마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 체크 사항이고요. 그 다음 하남 같은 경우도 공급이 워낙 많은 곳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입주를 조금 많이 한 편이에요. 지금 이제 2018년도부터 입주를 이제 대량으로 해서 2018, 19, 20, 21년도까지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던 곳 중에 하나죠. 워낙 단지 하나하나별로 사이즈가 큰 것들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입주할 것들이 스카이폴리스, 현대 클러스터 한강미사 3, 뭐 이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이쪽 아래쪽은 이제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게 있고, 한강미사 2단지.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제 되게 조그만 것들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별로죠. 어쨌든 아직도 강동구, 하남 쪽은 입주가 조금 남아있다. 그래서 입주 시기에 어려움이 약간 있을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고덕에 이제 한 거, 이런 것들은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서울이기도 하고, 나중에 또 9호선 역세권이 되기도 하고,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못 사서 난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 뭐 고등, 성남은 이미 다 게임 끝난 국가산업단지니까 의미가 없고요. 동천도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이제 수원, 용인 요건데, 수원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여기 공장이 많았던 도시잖아요. 삼성을 비롯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를 허물고 지산을 지을 수 있는 토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시들보다 유독 수원에는 지산들이 많이 지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광교 쪽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필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신분당선도 있고 인기가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지하철도 없으면서 있는 것들은 여기서 좀 옥석을 좀 가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정, 군포, 평촌, 뭐 과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워낙 입지가 좋으니까 공급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처음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실수요가 넘쳐나고요. 평촌은 공급이 없고 거의. 금정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를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2019, 2018, 20 많이 했고, 앞으로 공급 남아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 리스크가 이걸 많다고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안양으로 가면 이제 하나 있죠. 여기 좀 하나 좀 표시가 안 돼 있네. 요 큰 녀석 IS 비즈가 있는데, 요거 하나 이제 입주 리스크 있지만 그게 여기 평촌 통틀어서 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평촌역에 이제 하나 들어온 거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올해 다 뭐 마무리가 금방 될 거고, 이거 리스크가 아닌 거고요. 그럼 이제 뭐가 리스크가 있지? 군포역에 생각공장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이건 시작도 안 했고 분양도 안 했고, 뭐 의왕 스마트시티 이것도 아직 제대로 분양도 안 했고 이제 입주 양서 받고 있는 거고, 뭐 이것도 한 3년 이상 걸리는 거고, 그러면 공급이 딱히 많아 보이지 않아요. 딱히. 광명으로 가면 이제 여기도 이제 굵직굵직한 단지들이 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미 여기도 자이타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GIDC하고 M클러스터 요 두 개만 이제 입주를 이제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요거 하고 나면 이제 또 없어. 여기는 워낙 또 교통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가 없고, 그다음 구로 가산이 워낙 공급이 많은데 구로는 공급할 데가 없고 이제 한두 개 공급하는 거고, 수요가 넘치고, 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이 진짜 많았죠. 근데 이 공급들이 최근 한 10년 동안 공급이 계속 있었거든요. 입주 기간을 보면 2019년, 2018, 21, 15년, 19년, 뭐 20년, 21년, 이게 뭐 지금 최근 것만 입주가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 2018년도 있었고 뭐 그렇거든요. 더 위로 올라가도 결국은 최근에 입주한 것들이 뭐 SK V1부터 시작해서 W 2018, 뭐 18,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고, 어반 해야 되고, 이제 가산 DK 들어와야 되고, 그 외에 이제 몇 개 들어올 것들이 좀 있긴 한데, 그렇지만 이미 최근 5년, 10년 동안 생각보다 공급을 되게 많이 했구나. 그것들을 다 소화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걸 빼고 나면 뭐가 있을까? 강서 있죠, 강서. 강서 이제 염창동부터 시작해서 일부 조금 있어요. 더리브 아너비즈부터 시작해서 좀 위로 올라가면 대시양도 있고 뭐 몇 개가 있죠. 그래서 강서가 이제 공급이 다른 곳들보다 조금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덕은, 향동 공급 있죠. 여기 표시가 지금 조금 몇 개 없네요. 덕은하고 향동 쪽으로 해서 또 여기 한 서너 개 좀 있죠.
이런 것들 이제 순식간에 좀 몰리니까 입주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다만 자, 제가 지금 팩트 체크를 대충 해봤단 말이에요. 자, 팩트 체크 1 요약해보면 지금까지 공급이 계속 있어 왔다. 사실은 지금 최근에 많아진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공급을 한 것들은 가산 쪽을 많이 했고 나머지는 서울에서 공급이 거의 없었고 도시 외곽에 경기도 외곽에 공급을 상당히 많이 해왔었다. 근데 이제 이마저도 얘는 공급을 이제 순차적으로 많이 해왔고 앞으로 남은 것들 좀 남아있는 상태고 서울이나 이제 경기도에서 약간 안쪽 이제 도심들은 택지 개발 지구가 들어온 것들 위주로 지산들이 함께 이제 들어왔는데 그곳은 외곽보다 훨씬 더 수요가 많고 입지도 좋아요. 아파트 가격도 우상향하고 당연히 토지 가격도 공시지가 올라가고 당연히 지단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이제 그렇지만 그게 입주 시기가 몰리면 아무래도 지금은 괜찮은데 입주 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매매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제로에 가깝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거는 뭐냐면 공실 기간, 어느 정도의 공실 기간, 좀 빨리 맞추고 싶은 분들은 아무래도 월세를 낮추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수익률, 그게 이제 조금 내려갈 수 있다. 근데 그걸 그냥 느긋하게 버텨서 나중에 임차를 빼면 높은 가격이 낼 거고 적정 수익률까지도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늘 질문 주신 분의 고민을 좀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물건이 현재 공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입지인지 아닌지, 특정 시기에 입주가 많이 쏠려 있는지 그 여부를 조금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누르시고 빠르게 부자 되세요. 피스!